늦은 밤 도시의 24시간 동물병원. 피곤함에 찌든 수의사 안지호는 한적한 진료실에서 긴 하루의 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작은 소년 하나가 자신의 몸집만한 피 흘리는 개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병원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8살 남짓의 김하준. 아이는 창백했고 그 눈에는 공포와 나이에 맞지 않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아이는 끙끙거리며 제로라 불리는 그 개를 진찰대 위에 올려놓았다. 안지호는 개의 상태를 신속하게 살폈다. 상처는 깊었고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개는 죽을 터였다. 그는 아이에게 수술이 필요하며 비용이 아주 많이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아이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는 자신의 개를 그리고 의사를 번갈아 보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어른스러운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돼지 저금통을 꺼내 카운터 위에 동전과 구겨진 지폐들을 쏟아냈다. 이걸로는 부족한가요? 지호의 마음이 아팠지만 그는 슬프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금방 다시 올게요. 제발 그때까지만 제로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병원 밖으로 달려나갔다. 몇 시간이 흘렀다. 지호는 차마 죽어가는 개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자신의 양심과 씨름하며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해주고 있었다. 그가 거의 희망을 포기하려던 순간 아이가 다시 돌아왔다. 아이의 손에는 더럽고 커다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그 안의 내용물을 카운터 위에 쏟아냈다. 더 많은 구겨진 지폐와 동전들이었다. 이것도 다 팔았어요. 제 장난감 전부요. 아이는 자신의 소중한 장난감들을 모두 팔아버린 것이었다. 안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작은 아이의 절대적인 헌신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됐다 꼬마야. 그 돈 넣어도 아저씨가 그냥 해줄게. 그는 성공적으로 개의 목숨을 구해냈다. 잠시 후 그는 회복실의 케이지 옆에 앉아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그는 아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제로 괜찮을 거야. 이제 아주 건강해질 거야. 그는 아이가 기뻐 날뛸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떠올랐다. 아이는 끔찍한 부담감이 담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이는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말을 내뱉었다. 그러면 이제 아저씨가 저 대신 얘를 지켜주셔야 해요. 나쁜 사람들이 저 말고 이제 이 개를 데리러 올 거거든요. 안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의 말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핵심적인 진실은 깨달았다. 이 개는 아이를 지키다 다쳤다. 아이는 이제 자신이 아닌 이 개가 새로운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방금 이 위험한 상황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 아이의 희생은 단순히 친구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하나의 목표물을 다른 목표물과 바꾸려는 절박한 시도였던 것이다. 수의사는 잠든 개와 그 옆에 작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말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인생이 방금 가장 심오하고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으며 김하준의 충격적인 말 이후 안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해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나쁜 사람들 하준아, 그게 무슨 말이니? 하지만 아이는 그 한마디를 내뱉은 후 다시 경계심 가득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복 중인 개 제로의 곁을 지켰다. 지호는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졌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의 공포는 마치 시스템 그 자체를 향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 이 아이를 다시 거리로 내몰 수 없었다. 그는 아이의 헌신과 충직한 개를 보았다. 그의 냉소적인 마음이 강력한 책임감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일단은 이들을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하준이와 제로를 병원 뒤편의 작은 방에 머무르게 했다. 한편 옴니솔루션즈의 강태석 회장은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아이의 똥개를 처리했지만 아이를 놓쳤다는 보고를 받았다. 강 회장은 분노했다. 그는 그 살아있는 열쇠인 아이를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는 아이가 다친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자신의 자원을 이용해 도시의 모든 CCTV와 동물병원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커다랗고 다친 개와 함께 온 아이가 24시간 운영되는 안지오의 동물병원에 들어갔다는 것을 신속하게 파악했다. 그날 밤 강 회장의 전문 해결사팀이 동물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의 임무는 아이를 회수하고 목격자 수의사와 증거개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병원의 전력을 끊었다. 병원은 비상등 불빛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그들은 뒷문을 통해 조용히 침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술에서 회복 중이던 제로가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했다. 개의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지호를 깨웠다. 지호는 즉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의 조용한 병원은 이제 포위된 요새가 되었다. 그는 재빨리 문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하준이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침입자들이 마침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병원 안에서 긴장된 싸움이 벌어졌다. 지호는 훈련된 전투원은 아니었지만 그는 지략가였다. 그는 고양이 모래 포대를 던져 먼지와 혼란을 일으키고 수술 도구들을 급조된 무기로 사용했으며 강력한 마취제가 담긴 마취총으로 저항했다. 제로 역시 부상에도 불구하고 하준이를 지키기 위해 맹렬하게 싸웠다. 걔는 침입자 한 명에게 달려들어 지휘에게 결정적인 틈을 만들어 주었다. 지호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탈출해야만 했다. 그는 진료실의 모든 동물들을 케이지에서 풀어주는 마지막 교란 작전을 펼쳤다. 그 혼란을 틈타 그는 하준이를 끌어안고 제로와 함께 뒷창문을 통해 골목으로 탈출했다. 그의 병원과 그의 조용한 삶은 폐허가 되었다. 그는 이제 아이의 말이 모두 진실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위험은 실제했고 전문적이며 무자비했다. 그는 더 이상 선행을 베푼 수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적에게 쫓기는 위험한 비밀을 가진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다. 그의 내키지 않았던 보호의 결심은 이제 생사를 건 절박한 생존투쟁이 되어 있었다. 안지호와 김하준 그리고 개 제로는 지호가 알고 있던 버려진 창고에 몸을 숨겼다. 그곳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그들의 임시 피난처였다. 지호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전말을 알아야만 했다. 그는 아이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는 제로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며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제로는 두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었다. 하준이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를 극진히 아끼는 지호의 모습을 보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조용한 순간 마침내 아이가 입을 열었다. 아이의 이야기는 끔찍한 사건에 대한 한 아이의 파편화된 기억이었다. 아이의 아버지 김진혁 박사는 천재 프로그래머였다. 그는 프로메테스라 불리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다. 아이는 그것을 아빠가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라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파트너는 바로 그 나쁜 아저씨 옴니솔루션즈의 강태석 회장이었다. 아이는 강 회장이 프로메테스를 사이버 전쟁이나 금융시장 조작을 위한 무기로 팔아넘기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거부했다고. 아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밤
그것은 조작된 자동차 사고였다. 아이는 그 차 안에 있었지만 살아남았다. 아이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아버지의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가던 강태석 회장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강태석이 왜 자신을 쫓는지. 프로메테우스 AI는 완성되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활성화시키는 마지막 시퀀스는 오직 하준이만이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배신을 예감하고 그것을 어디에도 적어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살아있는 열쇠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길고 복잡한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을 하준이에게 매일 연습하는 노래처럼 외우게 했다. 그 시퀀스는 아이에게는 의미 없는 노래였지만 인공지능의 모든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아빠가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이 노래를 불러야 프로메테우스가 진짜로 깨어난다고 했어요. 지호는 이 모든 진실의 무게에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를 쫓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괴물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대한 싸움이었다. 그는 이제 강태석이 왜 그토록 이 아이를 필사적으로 살려서 잡으려 하는지 이해했다. 지호는 자신의 앞에 앉은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이제 단순히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기술 전쟁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취약한 존재였다. 그는 영원히 도망만 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가 열쇠를 쥐고 있고 강태석이 자유로운 한 그들에게 안전이란 없을 터였다. 그의 머릿속에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지키기만 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그가 직접 그 열쇠를 이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적이 가장 탐내는 바로 그 무기를 역으로 적을 향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보호자에서 진화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전략가가 되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한 아이, 그리고 충직한 개 한 마리만을 데리고 거대한 IT 재벌과 맞서 싸울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다. 납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강태석 회장은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전술을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직접 노리는 대신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인 안지호 수의사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막강한 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는 재정 문제에 시달리던 한 수의사가 유산 상속을 노리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고아 소년을 유기했을 가능성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강 회장이 매수한 다른 고객이 지호의 병원을 상대로 거짓 의료 과실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지호의 수의사 면허는 잠정적으로 정지될 위기에 처했고 부패한 보건당국은 그의 병원을 폐쇄하려 했다. 심지어 강 회장은 지호의 병원이 있는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 그들을 거리로 내쫓으려 했다. 안지호는 이제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시달렸다. 그의 평판은 파괴되었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으며 경찰마저 그를 피해자가 아닌 용의자로 대하기 시작했다. 세상 전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어느 낡은 모텔방. 지호는 자신을 비난하는 뉴스를 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가 이 일에 끼어들어 오히려 아이의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아닌지 후회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하준이가 그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그의 절망을 느낀 듯 조용히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그 노래, 프로메테우스 AI의 활성화 키를 나지막이 허밍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소리였다. 아이의 그 단순한 행동에 지호의 결의가 다시 굳어졌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단순히 한 아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이 괴물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는 이 수비적인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망치고 숨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는 열쇠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아이를 강태석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 떠올랐다. 만약 그들이 직접 프로메테우스 AI에 접속할 수 있다면, 만약 적이 그들의 무기를 손에 넣기 전에 그 무기를 역으로 이용하여 적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보안 노트북을 켜고 프로메테우스의 메인 서버팜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망을 멈추고 적의 힘의 근원을 향한 직접적인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쫓기던 자가 이제 사냥꾼이 되려 하고 있었다. 안지호는 그의 동료 기자의 도움을 받아 프로메테우스 AI의 메인 서버팜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곳은 옴니솔루션즈의 본사가 아닌 도시 외곽에 어떠한 표시도 없는 보안이 삼엄한 데이터 센터였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열쇠인 하준이를 직접 그곳의 메인 터미널 앞으로 데려가야만 했다. 그들의 계획은 고전적인 트로이오의 목마 작전이었다. 마침 그 데이터 센터는 새로운 서버렉을 배달받을 예정이었다. 지호는 위조된 서류와 배달 트럭을 준비했다. 지호는 트럭 운전사로 위장했다. 그리고 하준이와 그의 제로는 속이 비어있는 서버렉 상자 안에 숨었다. 그들은 보안이 가장 허술해지는 배달 근무 교대 시간을 노려 안으로 잠입할 계획이었다. 숨막히는 잠입 과정. 지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첫 번째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상자를 데이터 센터의 로딩베이 안으로 옮겼다. 상자 안에서 나온 하준이와 제로. 데이터 센터의 내부는 수천 개의 서버가 내는 기계음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건물의 심장부인 코어 서버실을 향해 미로 같은 서버 렉들 사이를 움직여야만 했다. 제로의 예민한 감각이 그들의 길을 이끌었다. 걔는 훨씬 전부터 경비원들의 발소리를 감지하여 그들이 몸을 숨길 수 있게 해주었다. 지호는 동료가 제공해준 복제된 키카드를 이용해 일부 보안문을 통과했다. 마침내 그들은 프로메테우스 코어라 불리는 메인 서버실의 문 앞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 문은 강태석 회장의 사무실에서 직접적인 승인이 있어야만 열리는 최고 등급의 보안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문턱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시설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존재가 발각된 것이다. 경비원들이 그들의 위치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덫에 걸렸다. 지호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절망적인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다. 갑자기 육중한 서버실의 문이 소리 없이 바깥에서 열렸다. 그곳에는 강태석 회장 본인이 그의 가장 무자비한 부하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는 침입 사실을 보고받고 그들을 함정에 가두기 위해 직접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그는 하준이를 차갑고 승리에 찬 미소로 내려다보았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내 작은 열쇠야. 이리 오너라. 네 아빠의 위대한 유산을 함께 깨워보자꾸나. 주인공들은 이제 적의 디지털 제국의 심장부에서 악당과 직접 마주하게 되었다. 마지막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프로메테우스 코어 서버실 안. 강태석은 자신의 부하들이 안지호와 걔를 제압한 사이 하준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친절한 삼촌처럼 아이를 회유하기 시작했다. 하준아, 괜찮아. 아저씨는 널 해치지 않아. 그저 나 아빠가 남긴 노래가 듣고 싶을 뿐이란다. 그 노래를 불러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하지만 지호는 이대로 아이가 희생되게 둘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동료 기자가 건네준 셔츠 단추로 위장된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였다. 그의 목표는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하준이의 앞을 막아서며 강태석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결국 당신은 어린아이까지 이용해야 할 만큼 비겁한 사람이었군. 당신 친구였던 김진혁 박사가 당신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한 강태석은
그 도발에 쉽게 넘어왔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과 무자비함을 과시하며 모든 것을 스스로 내뱉기 시작했다. 친구, 그놈은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일 뿐이었어. 그 위대한 기술을 고작 인류를 위해 쓰겠다고 웃기는 소리. 진정한 힘은 통제하는 자에게 있는 법이야.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준이의 부모를 사고로 위장하여 죽였는지, 그리고 프로메테스 AI를 완전히 활성화시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통제할 계획이었는지 모든 것을 자랑처럼 떠벌렸다. 그의 모든 자백은 지호의 셔츠 단추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강태석이 마침내 하준이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려던 바로 그 순간, 아이의 극심한 공포를 감지한 제로가 마지막 힘을 다해 강태석의 팔을 물고 늘어졌다. 지호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하준이를 끌어안고 미리 파악해둔 서버실의 비상 버튼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것은 서버 과열 시 방 안의 모든 산소를 차단하고 할론가스를 분사하는 비상화재 진압 시스템이었다. 그가 비상 버튼을 누르자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방 안의 모든 산소가 차단되고 질식가스가 분사되기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강태석의 부하들은 패닉에 빠졌다. 지호와 하준 그리고 제로는 그 혼란을 틈타 서버실을 빠져나와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악당과 그의 부하들은 이제 자신들이 만든 덫 안에 스스로 갇히게 된 것이다. 주인공들은 서버실에서의 직접적인 대결에서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범인의 자백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적의 요새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고 이제는 이 데이터 센터 자체를 탈출해야만 했다. 안지호는 확보한 자백 녹음 파일을 즉시 그의 친구인 기자와 검찰 특수부에 전송했다. 데이터 센터는 곧이어 도착한 경찰 특공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고 강태석 회장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몇 달 후, 프로메테스 게이트는 강태석 회장이 살인 및 특수경제범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막을 내렸다. 그의 회사 옴니솔루션즈는 해체되었고 위험한 AI 기술은 국가에 관리해 놓였다. 안지호는 김하준의 공식적인 법적 후견인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24시간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로부터 받은 거액의 포상금을 이용해 작은 개인 병원과 함께 버려진 동물과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냉소적인 수의사가 아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은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하준이는 마침내 안전을 되찾았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공포에 질린 침묵의 소년이 아니었다. 아이는 지호의 사랑 속에서 밝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로 돌아가고 있었다. 영웅견 제로 역시 완전히 회복하여 그들의 새로운 가족의 사랑스러운 일원이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하준이의 9번째 생일날이었다. 지호는 아이를 집의 한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냥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장에서 아이가 제로의 수술비를 위해 팔았던 바로 그 소중한 장난감들이었다. 지호는 지난 몇 달간 수소문하여 그 장난감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시 사 모았던 것이다. 내가 제로를 위해 포기했던 것들, 이제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다시 찾아왔어. 하준이는 장난감들을 그리고 지호를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눈에서 순수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는 지호에게 달려가 그의 허리를 힘껏 껴안았다. 그리고 일장에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말과 비슷한 하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 찬 약속의 말을 속삭였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랑 제로를 지켜줄 거예요. 영원히. 수의사에서 아버지가 된 남자 목소리와 안전을 되찾은 소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충직한 개. 세 사람은 장난감으로 가득 찬 방 안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은 완전하고 행복한 가족이었다.
아이의 위대한 희생은 더 큰 사랑으로 보상받았고 그의 가슴 아픈 말은 이제 사랑의 약속으로 변해 있었다.